후기에는 여러분 둘 중 하나를 꼭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2025년 VOD 그걸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인데, 첫 번째, 내가 몇 년 동안 하고 깨달은 것, 아니면 후회한 것, 이런 스토리텔링으로 갖고 가시거나, 아니면 뾰족하게 정보를 주세요. 둘 중 하나. 유튜브 처음 시작하실 때. 그냥 단순하게 자기계발적인 요소로 내가 뭐 자기계발 뭐 하고, 뭐 어떤 책 읽고 알게 된 거, 이런 것들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은 나 말고 다른 사람들 걸 보겠죠. 그런 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뾰족한 주제와 내 정말 몇 년의 시간이 들어간 어떤 경험의 스토리텔링. 예를 들어서 네바다님 같은 경우에는 일기 5년 동안 쓰셨다라고 한다면 5년 동안 일기 쓰고 후회합니다. 무작정 일기 쓰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은 저라면 볼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저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일기 매일 일기 매일 쓰기거든요. 이거는 나만의 경험이잖아요. 일기 5년 쓴 사람. 네. 그렇게 뾰족한 내 주제와 관련된 경험이 들어간 스토리텔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내 주제와 관련된 뾰족한 정보를 주세요. 그래서 밀도 있는 분이 1000명, 2000명이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너무 의미 있는 콘텐츠가 아닐까? 왜냐면 내가 1000명, 2000명 앞에서 어떻게 뭔가를 알려주고 강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전혀 문제가 달라지거든요. 우리 카톡 친구 아무리 인싸여도 내 카톡 친구로 1000명 되는 분 없지 않나요? 있으시면은 제가 좀 부러워하겠습니다. 저는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게 저도 그거에 빠졌다가 너무 고생을 했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지만 1000명, 5000명, 10,000명 결국에 내 콘텐츠에 찍히는 조회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는 나와야지 내 채널이 그래도 좀 멋있지 않을까? 좀 보기 좋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네. 물론 조회수 잘 넣으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콘텐츠에서 내가 뭐 하는 사람이고 어떤 문제 해결해 줄 수 있고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고 그리고 목적이 분명한 콘텐츠가 100회, 500회, 1000회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콘텐츠로 비즈니스를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벌써 11시 1분이 됐습니다. 네, 그 조회수에 목 안 매려 하는데 계속 목매게 돼요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드리기가 너무 미묘하긴 하지만 욕심은 내야 돼요. 조회수와 반응도의 욕심은 내되 컨텐츠의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은 당연히 내야 돼요. 당연히 내야죠, 여러분. 숫자가 여러분 절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목적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내 채널에서 어떤 콘텐츠, 어떤 결의 소재가 터질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유튜브로 퍼스널 브랜딩으로 수익화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이 정말 많구나. 특히 내 채널에서는 그런 걸 올리면 적어도 중상 이상의 반응도를 만들어내는구나를 저는 알았어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1월부터 계속해서 만들어가서 내가 구독자 10만 명을 만들었어. 그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브랜딩 측면에서. 그래서 일부러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좀 더 정말 본질적으로 밀도를 높이기 위한 콘텐츠들을 섞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래픽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섞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콘텐츠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일단은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트렌드 소재, 트래픽을 높이는 걸 하셔야 여러분들이 재밌으셔서 더 하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트래픽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트래픽이 나와야 재밌어서 더 욕심나고 더 막 하고 싶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지속하는 게 정말 어려우니까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욕심을 갖는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님의 새해 목표 잘 세우는 꿀팁이 궁금합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먼저 세우기보다는 목적을 먼저 세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뤄야 되는 세세한 것들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예를 들어서 나는 40대가 돼도 지치지 않는 체력을 갖고 싶어 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체력을 갖기 위해선 뭘 해야 될까요? 뭐 마라톤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등산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것들을 더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마라톤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아, 근데 나는 500m만 달려도 헉헉대는구나. 그럼 1km 달리기부터 해야겠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목표가 세분화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적부터 명확하게 세우면은 목표가 길을 잃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25년 9월에 올해 9월이죠. 이탈리아 포지타노에서 디지털 노마드를 시작하는 게 3년 전 목적이었어요. 디지털 노마드 라이프를 만드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 디지털 노마드 라이프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역으로 설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책도 엄청 감명 깊게 읽었거든요. 책장에 너무 지금 박혀 있어서 꺼내기가 그런데 역설계라는 책이에요. 목적부터 먼저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세부적으로 역으로 설계를 한다라는 그런 책인 건데 그 책처럼 저는 디지털 노마드가 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고정적인 파이프라인이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 파이프라인보다 더 값진 거는 커밍소운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 그렇게 되면은 강연이나 그런 기회들이 더 많이 생길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해외에서도 온라인 강연이나 아니면 다양한 프로젝트 협업 제안이 올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네, 책 쓰는데 몰입을 할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좀 시스템화에 집중을 하려고 해요.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세우는 방법은 명확한 방향성 있는 목적 아래에 목표를 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냥 단순하게 나 구독자 1000명, 구독자 10,000명, 유튜브로 수익 100만 원 벌기 뭐 이렇게 세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뭘 위한 목표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적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내가 왜 하고 싶은지. 내가 프리랜서인데 유튜브를 키워서 고정 수익을 만들고 싶어. 이걸 나는 왜 하려고 하는 거지? 숫자는 더 큰 숫자만을 원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한 달에 월 1,000만 원을 벌 거야가 목표가 되면은 1,000만 원을 번 다음에 당연히 나는 2천만 원 벌어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5천만 원 벌어야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숫자 지옥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근시안적으로 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구독자 10,000명이 목표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10,000명은 뭘 위한 10,000명이지? 목적이 뭐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게 쓸데없는 생각 같더라도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길까요? 내가 컨텐츠 만들다가 정말 반응도가 잘 나와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하면서 흔들리실 수도 있고요. 해도 반응도가 안 나와. 뭔가 나는 모르겠어. 나 이거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나 충분히 지금도 먹고 살아. 이러면서 그냥 유튜브 접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내가 어떤 목표가 있던 간에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잡기 위해서는 뾰족한 목표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를 왜 하고 싶은지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꼭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